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전북 봉효정입니다. 오늘부터는 뉴스7 전북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40분간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북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추가 접촉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개인 위생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군산 지역 모든 학교에 오는 14일까지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군산의 학원들도 잠정 휴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다녀간 대중 목욕탕을 중심으로 접촉자 확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섹션 뉴스에서는 보건당국 관계자와 함께 전북 지역 차단 방역 실태를 들어봅니다. 산이나 바다 등 전국 각지에서 앞다투어 만들고 있는 관광용 출렁다리. 명확한 설치 기준이 없는 가운데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K에서 집중 점검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북에서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군산 지역 시민들은 긴장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잇따라 문을 닫았고 학교들은 오늘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웅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군산 시립도서관의 열람실입니다. 평소라면 늦은 시간까지 학업에 열중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지난 주말 휴관 조치가 내려져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군산 지역 시립도서관 4곳과 작은 도서관 16곳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문을 닫은 건데요. 하루 3,000명 넘게 이용하는 곳인데 무기한 휴관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산시가 운영하는 수영장과 배드민턴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임시로 문을 닫았고 박물관과 철새 조망대도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군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가 오는 14일까지 일제히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학원연합회 소속 529곳도 휴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가 지난달 31일 저녁부터 휴업에 들어갔던 군산의 한 대형마트는 오늘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대중목욕탕을 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60대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들 지금 정확히 파악이 됐을까요? 네, 전라북도가 확인한 접촉자는 현재까지 34명입니다. 군산 지역 18명에 익산 원광대병원 응급실 의료진과 환자 등 16명인데요. 확진자가 지난달 26일에 찾았던 군산 시내 대중목욕탕에서는 접촉자 1명만 확인됐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출입한 14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루 100명 넘게 이용하는 곳인 만큼 접촉자 수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접촉한 원광대병원 응급실 의료진 가운데 의심 증상을 보인 1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네, 군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확진 여부 발표와 접촉자 파악 등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국내 8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입국해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동안 군산 시내 음식점과 대중목욕탕, 마트, 의료기관 등을 찾았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소독 작업이 이뤄진 뒤 다시 영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확진자를 파악하고 접촉자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부분이 위임이 되면 지금의 시스템으로도 훨씬 더 도민들한테 빨리 알려드리고 혼란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접촉자 관리는 한층 강화합니다. 그동안 능동감시자로 분류해 14일 동안 하루에 2번 증상 여부를 확인했던 일상 접촉자를 밀접 접촉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거주지에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기간에는 의료 목적 말고는 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생활비나 유급휴가 비용이 지원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됩니다. 우한공항에서 온 입국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상 접촉자 8분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한공항 입국자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에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북 지역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길게는 오는 14일까지. 추가 환자 발생 여부가 전북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진료한 원광대 병원에서는 의료진 등 모두 16명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개별 공간에서 검사와 진료를 하도록 한 정부 권고를 지키지 않아 미숙한 환자 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를 덮쳤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당시 경기도에 있는 평택 모 병원 등 중대형 병원에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감염병 진원지로 지목됐습니다. 내해가 지난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원광대 병원에서 의료진 12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3명도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됐습니다. 확진자인 60대 여성은 신종 바이러스 근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뒤 발열 등 감염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의료기관에 중국 여행력이 있는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문이 닫힌 개인실 등 독립된 공간에서 진료하도록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말뿐이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와 병원 측이 이 병원에 대한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겁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니까 일반 환자처럼 그렇게 가도 되는가 보구나. 그런 실무선상에서 혼선이 있어가지고. 갈수록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확한 의료 체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폐기물 관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환자들이 사용한 모든 의료 폐기물을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용 용기나 봉투에 밀폐해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2차 감염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들에게 폐기물을 소독해 치울 수 있는 장비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지역 모든 학교가 오는 14일까지 휴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법정 수업 일수를 지키지 못하는 학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휴업 기간을 체험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법정 수업 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고등학교 190일이며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은 상급 학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는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 예비 후보로 현재 7명이 등록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3명입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야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전주 지역 파출소와 지구대 직원 15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 복무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지시하고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옮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유행성 폐렴의 원인이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왕관 모양을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종류는 지금까지 6종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4종은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지만 2종은 돌연변이로 생긴 치명적인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메르스입니다. 여기에 7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최대 2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과 오한, 기침이나 재채기, 호흡 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폐렴으로 발전해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 경로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매우 작은 침방울인 비말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전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감염자를 만들어내는지 이른바 감염병의 전파력은 과거 메르스의 경우 0.4에서 0.9명 정도며 사스가 4명입니다. 아울러 감염 시 치사율은 메르스의 경우 20에서 30%, 사스는 10%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사율은 앞으로 유행 확산 양상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섹션 뉴스 오늘은 사회편입니다. 앞으로 섹션 뉴스에서는 전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 주간의 각 분야 현안과 의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섹션 뉴스 오늘은 전문가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라북도 도민안정 실장 그리고 오경재 원광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강승구 실장님, 전북 지역 확진자가 대중 목욕탕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동선 파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되게 감염병이 그러듯이 저번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이런 확진자가 나오면 우선 역학조사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진술에 먼저 의존을 합니다. 우선 급하니까요. 네. 우리 도민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그분의 기억력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1차로 진술을 받아가지고 다른 동선 목욕탕을 빼고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군산 시민과 도민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 카드라든가 그런 또 휴대폰 유치 추적 등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 진술에서 이 목욕탕이 빠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욕탕이 빠져졌는데 앞으로 그 어떤 확진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들도 좀 당황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 늦어진 점이 있는데 이번 걸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빨리 알려줄 수 있도록 계속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진상 파악은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대중목욕탕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접촉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분이 그날 정확히 말씀드리면 14시 11분부터 16시 29분까지 약 2시간 동안 목욕탕에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다행히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협조를 받아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그중에서 아직까지는 약 한 명 정도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시간대에 그 목욕탕을 가신 분들은 또 빨리 신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찰과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었고요. 자 오경재 교수님, 자 목욕탕이라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감염 위험성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목욕탕이라는 특수성을 얘기하기 전에요. 그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이제 비말이나 이런 걸로 나오면은 실제 그 일반 환경 내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생존할 수가 없고요. 네. 이번 그 목욕탕 같은 경우는 방역 소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연 사멸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확인 사살로 이렇게 방역 소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목욕탕이라는 데가 온도가 높고 습도도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렇게 활성화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고 네. 특히나 이 환자가 거기 이제 목욕탕을 이용했을 때는 실제 호흡기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비말을 통한 그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왔을 확률도 적고요. 그게 아마 나왔다 하더라도 그 목욕탕 물이 이제 흐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흘러서 제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라 해서 특별히 더 위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문제 없을 거로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가 동선 확인 중에 목욕탕이 확인이 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다시 목욕탕을 열었다 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방역 소독도 했고 시간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뉴스를 접하면서 느끼는 바가 크실 것 같습니다. 네. 당국의 방역 체계 이대로 조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신종이기 때문에 방역 체계가 100%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나 그 기존의 어떤 그 신종 감염병 대응의 어떤 경험들이 잘 이번에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8번 환자가 있었는데 네. 8번 환자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대부분은 그 관리 체계 내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음성 확인을 해서 관리 체계 밖에서 이제 확진이 된 경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증상 초기에는 그 바이러스가 전 그 인체에 이렇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검사하면 양성으로 나온 그 케이스인데요. 네. 이게 만약에 이분이 이제 일반인으로 이제 그 격리 해제돼서 이대로 그냥 활동했으면은 지역사회 감염이라든가 이런 큰 그 슈퍼 전파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다행히 초기에 그 원광대학교 병원이라든가 도 보건 당국이라든가 질병관리본부가 이분에 대해서 다시 그 어떤 세밀한 문진 과정에서 우한 그 거주 경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엑스레이로 찾지 못했던 그 폐렴 증상 폐렴을 그 CT 촬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찾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사회 감염을 기회를 잘 차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 여행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진이 좀 더 세밀하게 물어보고 어떤 그 위험 지역에 경력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말해야 되고요. 음성이라 하더라도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일단 일정 기간 동안은 그 활동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그 예방 수칙들을 잘 지키면은 이와 같은 일이 어떤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강승구 실장님, 오늘 오후 4시입니까? 두 번째 확진자가 조금 완쾌되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여전하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조금 전망이 됩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15분의 확진자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뭐 위중한 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중 치료를 하고 있어서 뭐 큰 위중한 환자는 없는데요. 또 한 가지 불행 중 다행인 것은요. 1번에서 15번까지의 확진자가 경로가 확실합니다. 즉, 네. 이 사태가 되려면은 어떤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접촉해서 이 확진이 되었는지 그걸 모르는 경우에는 아주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또 사태가 장기화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현재 우리 8번 환자를 포함해 가지고 15번 환자까지는 아주 뭐 물론 2차, 3차는 정확하죠. 근데 1차는 다 중국에서 온 겁니다. 네. 1차 감염자는 대부분 중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현재 통제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복지부에서 또 최근에 이제 접촉자는 무조건 이제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를 그동안은 구분해서 격리를 했었거든요. 밀접 접촉자만 격리를 했는데 네. 이제 모든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네.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뭐 교수님이 전문가시지만 한 열흘 정도가 잠복 기간이 이제 14일이거든요. 통상 네. 14일로 보죠, 교수님. 그런데 잠복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정도가 크게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접촉자 관리만 잘하면 저희들이 이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네, 자 교수님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 아직 신종이고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위험성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 위험성이라 하면은 일단 뭐 전파력하고 그다음에 치명률, 치사율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파력은 기존에 이제 그 사스 수준인데 그 메르스보다는 전파력이 이제 좀 강하지만 치사율 같은 경우 메르스보다 훨씬 적습니다. 현저히 낮더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결국은 그 사망 이 부분에 이제 그 관심이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치사율이 낮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이렇게 발생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분모가 커지면 분자도 커지겠죠. 그 상황일 텐데 그런 대규모 발생 상황은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을 예측할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단계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크게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촉자에 대한 그 부분을 통합해서 일괄 접촉자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시 체계가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이제 2월 4일자로 위험 지역 그 입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험 지역 그 경우. 그다음에 네. 중국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차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방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실례로 호흡기 감염 질환들이 오히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그것들이 오히려 발생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위험성은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강승구 실장님, 오늘 송하진 도지사께서 선제적 예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확산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뭐 언론에서 가끔 들으시죠. 이 재난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의 말씀이십니다. 즉 이런 대책을 추진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또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보다 좀 더 강하게 해도 됩니다. 강하게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 자율적으로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좀 더 과감하고 과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저희 도청에서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의 약 50여 명의 학생들을 이제 네. 저희들이 체험을 보냈는데 그걸 조기에 귀국시켜 가지고 중앙정부에는 그분들은 호베이성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혀 굉장히 안전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없는 거죠. 그분들은 저희들이 능동적 감시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좀 단체로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능동적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이 좀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께서 혹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우리 도청이 좀 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네, 이런 앞으로도 조치들을 많은 애를 취할 수 써주시길.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봉효정 앵커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된 뉴스7 전북 김영철입니다. 보다 빠르고 심도 있는 소식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전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상태가 호전된 두 번째 환자의 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 환자는 없어서 현재까지 확진 환자는 1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이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인 55세 한국인 남성의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두 번째 환자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도 많이 나아졌다며 종합적인 소견을 검토해 퇴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렴 증상도 호전이 되셨고 또 각종 검사도 많이 호전이 되셔서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중지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추가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15명입니다. 중국에서 감염된 환자는 9명,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온 환자는 1명으로 해외에서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온 환자가 모두 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사람 간 전파로 인해 2차, 3차 감염된 환자는 5명입니다. 15명의 확진 환자들에 대한 기초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남성이 10명으로 67%를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42.9세였습니다. 확진 환자들과 국내에서 접촉한 사람은 9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2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360여 명으로 늘었고 어제 확진된 15번째 환자와는 12명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 4명은 모두 우한에 있는 의료상가 더 플레이스 4층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촉자 등 61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접촉자는 일상 밀접 구분 없이 모두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입국자가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으면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사스 당시 본토에서 숨진 사람을 넘어섰습니다. 우한시가 속한 중국 후베이 성을 제외하고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실상 춘절 연휴가 끝났는데요. 인구 이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첫 발병 이후 한 달 반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는 3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스 당시 7개월 동안 본토에서 숨진 349명의 기록을 단기간에 깬 겁니다. 확진자도 17,000명을 넘어서며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만 하루 동안 확진자 2,100여 명, 사망자 56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당국은 우한에 긴급 건설한 허선산 병원이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환자 관리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한 인근의 황관과 샤오간에서도 확진 환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황강시는 제2의 우한이 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 모든 시민을 상대로 전면적인 외출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저장성 최대 도시 원저우시도 따라서 시행하는 등 외출 금지령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검역도 대폭 강화돼 인천에서 출발해 광둥성 선전에 도착한 대한항공편에서 중국인 승객 2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되자 주변 승객 40명가량을 무더기로 격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국인 승객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대응 수위를 한껏 높이는 이유는 춘절 연휴 기간이 끝나 인구 이동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스 때도 춘절 귀경으로 2차 확산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 등 주요 지역들은 오는 9일까지 기업들의 출근 대신 재택근무 등을 하게 해 2차 확산을 예방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또 중국 교통당국은 비행기와 열차의 공기순환을 평소보다 자주 하고 공항과 기차역에 검역소와 의심 환자 비상 격리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우한 교민들이 진천의 임시생활시설에 머문 지 나흘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민들뿐만 아니라 진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각지에서 의료 물품 등 다양한 지원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에 가득 담긴 상자를 옮기느라 읍사무소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진천군이 우한 교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매한 마스크와 손소독제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동이 나버려 수급이 불안한 상황. 국내 한 마스크 생산업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한 교민과 진천 주민에게 써달라며 마스크 10,000장을 기부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선 라면 1,000개를 전달하는 등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물건을 그 기부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우한 교민들에게도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라고 오시는 전화가 많고요. 충북 지역 기업의 참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진천에 사업장을 둔 CJ제일제당과 GS리테일은 간편식을 비롯해 교민과 경비 인력을 위한 식사를 지원합니다. 삼각김밥과 도시락, 햇반 등을 입소 기간 동안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의 한 위생용품 생산업체는 손소독제 7천만 원 상당을 교민들에게 나눠달라며 충청북도에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먼저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도 교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300만 원을 기부하고 SNS에도 우한 교민과 진천 주민을 응원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는 등 전국 각지에서 우한 교민들을 향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의 검증을 받고 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보수통합신당의 당명 준비에 착수하는 등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멈춰설 시간이라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는 부동산 문제로 김 전 대변인에 대해 3번이나 적격 판정을 미뤄왔습니다. 오늘 불출마 선언으로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 검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무적인 판단까지를 포함한 최종적인 심사 과정에 앞서서 당신이 불출마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검증위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도 출마 동기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정밀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보수 통합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 신당 당명을 정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보수당은 한국당과 양당 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번 주 비공개로 황교안 대표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만드는 거는 이야기했지만은 양당 협의체를 수용한 거는 양당 간의 신설합당을 동의한 겁니다. 한편 여야는 검역법 처리 등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기암 괴석들이 이룬 절경으로 호남의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는 대둔산. 봉우리 사이를 잇는 흔들리는 다리 위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높이 81m, 길이 50m에 이르는 출렁다리입니다. 개통한 지 3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리를 지탱해온 쇠줄은 낡아 있고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습니다. 불안하죠. 불안한데 주말엔 안 올 것 같아요. 사람 많이 올라탈 때. 이 출렁다리는 지난해 말 진행된 안전점검에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다는 뜻의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주군은 올해 하반기 모두 뜯어낸 뒤 출렁다리를 다시 놓을 계획입니다. 재설치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많이 노돼서라기보다는 안전점검 결과가 C등급 나왔거든요. 지난 2015년 진안 구봉산에 만든 출렁다리입니다.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했다가 3년도 안 돼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견디는 안전성 실험, 이른바 풍동 실험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모두 160여 곳. 지자체들이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앞다퉈 만들면서 최근 10년 사이 100곳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설계 기준도 안전관리 규정도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서야 출렁다리를 법정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이 역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출렁다리 관련해가지고 현재 특화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고 올해 말까지 설계 기준하고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걸로. 최장 또는 최고를 앞세워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늘고 있는 출렁다리.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꼼꼼한 설치와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2020 안전 전북 안전 K 시간입니다. 앞으로 안전 K에서는 전북 곳곳에 방치된 안전 사각지대를 고발하고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희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보행자 전용 도로 교량 이른바 이제 출렁다리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형태의 시설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출렁다리 혹은 흔들다리라고 불리는 보행교는요, 주로 공원과 산책로, 등산로 등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관광이나 놀이, 체험 이런 것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다리입니다. 사람이 지날 수 있게 바닥을 만들어서 쇠줄로 지탱을 하는 구조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통행폭은 한 1.2m에서 1.5m가량입니다. 관광객들이 짜릿함과 아찔함을 즐기도록 철골 구조를 격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고 어느 정도 처짐과 흔들림을 허용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 그러면 전국에 지금 출렁다리가 몇 개나 있는 건가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예. 출렁다리는 160여 곳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관광 목적으로 분류된 출렁다리만 한 50여 곳 정도 파악되는데요. 예. 규모와 형태도 아주 다양합니다. 산과 계곡, 호수, 강,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최근 규모를 점점 키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규모를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전북에는 모두 8개의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오는 3월 완공을 앞둔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는 예. 길이가 270m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긴 수준이고요. 다른 지역도 살펴봤더니 경기도 파주에 있는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220m,
강원도 원주의 소금산 출렁다리가 200m 정도에 이르고요. 예. 현재 건설 중인 충남 논산의 탑정호 출렁다리는 총 연장 길이가 600m가량 됩니다.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열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들어가는 건설 비용에 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 장점입니다. 예. 지난 2016년 문을 연 경기도 파주 가막산 출렁다리는요.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출렁다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명소로 자리를 잡으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앞다퉈서 건설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한희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오나 싶더니 다시 한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현재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고 있는데요. 입춘절기인 내일은 전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수요일에는 영하 6도, 한낮에는 1도에 그치면서 춥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영하 10도의 강추위로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공기는 깨끗하고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적설은 1에서 5cm 정도의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해안의 아침 기온 전주 영하 4도, 익산은 영하 7도 등으로 서해안 대부분 영하 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륙의 아침 기온은 완주 영하 6도,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영하 9도가 예상되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영하 16도의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가 주말 들어 기온이 조금 오르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뜻밖에도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함께 전파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뉴스로 생기는 차별과 배제는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제한 중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네, 최근 전 세계로 입국한 우한 지역 거주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우려와 갈등이 있었지만 아산 진천 시민들은 격려와 응원을 보냈는데요. 우리는 서로의 사회 안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제한 중국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더욱 신중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음을 던져볼 일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